팬들 안녕하십니까. 갱스 몇십을 황 사장 박열 부사장입니다. 오늘은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할 거냐면 네. 다른 종목에서 주짓수로 넘어온 사람들이 스파링 할 때 보이는 되게 흔한 특징. 근데 이게 뭐 특정 종목을 저희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. 네네. 근데 비슷한 그래플링 계열 분들이 이렇게 넘어오면 그 특징들이 다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1탄 유도. 유도. 네, 가장 많죠. 맞아. 예, 유도 하다 오신 분들 많죠, 주짓수에. 기본적으로 유도가 굉장히 생활체육이 잘 퍼져 있기 때문에 네. 유도를 일단 수련한 인구가 한국에 굉장히 많고요. 그것도 유도 하신 분들이 네. 굳히기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네. 또 유도랑 주짓수가 사실상 한 뿌리에서 나와서 갈라졌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궁금증을 가지고 많이 찾아오신단 말이야. 그리고 굳히기를 또 좋아하셨던 분들도 많죠. 그렇죠. 네. 네. 뭐 매치기보다는. 네. 유도하다 오신 분들 좀 특징이 있잖아요. 뭐가 있나요? 유도하다 오신 분들 이제 이거는 100% 주짓수를 아예 접하지 않고 딱 주짓수를 배우러 오신 유도하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거죠. 아, 백에서 백 잡았을 때. 네. 절대 방어. 네. 근데 이게 하면은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진짜 이거 방어 잘하시는 분들은 힘이 없어. 맞아요. 네. 사실 저도 예전에 주짓수 처음 할 때는 네. 이게 사실 주짓수에서 완전 배 깔고 이렇게 하는 게 네. 되게 안 좋은 동작이잖아요. 그렇죠. 우리는 어떻게든 주짓수를 배웠을 때 좀 뭔가 살짝 그 실전 호신술에 대한 그 기본 바탕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맞을 수도 있고. 맞을 수도 있고 너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. 배도 그렇죠. 다 깔려 있고. 그렇죠. 네. 근데 이렇게 유도하신 분들이랑 딱 했는데 이게 완전 철벽방어여가지고 공격이 안 돼. 그러니까. 그리고 막 약간 유도가 뭐 레슬링은 아니지만 약간 빠떼루로 이렇게 들려고 해도 힘을 안 줘서 훅도 잘 못 넣겠고 훅이 안 들어가요. 네. 그런 특징이 있죠. 아 이거는 100%입니다. 유도하다 온 사람들. 진짜 이거는 네. 그냥 진짜 딱 경기 기술인 것 같아요. 음. 그 굳히기 할 때 기술을 안 걸리기 위해서 딱 엎드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쳐 선언을 하고 다시 또 스탠딩을 시작하는 경기 기술의 형태? 저는 두 번째로 견누르기. 견누르기, 헤드락. 네. 네. 그러니까 좀 뭐 유도 하시는 분들은 네. 보면은 유도가 굳히기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. 네. 사이드 딱 잡으면 견누르기 빨리 해가지고 제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. 맞아. 근데 주짓수는 되게 릴렉스해서 차분하게 하잖아요. 그래서 주짓수 하는 사람 입장에서 느낄 때는 네. 되게 사이드 딱 잡으면 되게 허겁지겁 그 음. 견누르기로 가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. 오픈가드에서 시작해서 미끄러져 가면서 목 딱 잡고 이제 맞아요. 이렇게 딱 굳히기 그쵸. 형태. 네. 네. 그 형태가 많이 나오죠.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굳히기를 하게 되면은 백 잡히기가 되게 쉽잖아요. 견누르기에서. 네. 그렇죠.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안 해드리고 네.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도 선수 출신이신 분들이랑도 많이 해봤는데 네. 그런 분들은 이제 20초만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짓수는 맞아, 5분씩 맞아. 하잖아요. 그거를 5분 동안 유지하기 좀 힘든 거야. 맞아요. 네. 그래서 그게 처음에 한 30초, 1분까지는 밑에 있는 사람이 힘들 수 있지만 네. 나중에는 결국에는 백을 잡게 된다. 머리가 슬슬 빠지죠. 맞아요.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. 그런 분들이 네. 3년, 5년 주짓수 하잖아요. 그럼 그 견누르기 스킬이 엄청 좋아져. 맞아. 어. 그 이제 누를 줄 아는 거야. 네. 그러니까 그 5분을 누를 줄 아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유도 시절에 파워풀한 견누르기랑 네. 그 주짓수 느낌의 테크니컬한 그 사이드 컨트롤이 결합돼가지고 진짜 저는 못 나온 적도 있어요. 그 구파발의 문경준 관장님이라고 있습니다. 네. 생활체육 유도인이신데 네. 또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셨는데 틈이 없죠. 아 진짜 그분한테 견누리 깔리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. 그 정도예요. 네. 그 저랑은 또 체급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. 그런 좀 경향이 있다. 근데 네.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려면 유도 하시는 분들도 사실 3년에서 5년을 해야 된다. 근데 이게 뭐 견누르기가 나쁜 기술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저희도 견누르기 배워요. 존 사부님도 되게 즐겨 엄청 사용하는 좋아하시고, 네. 기술이고 스카폴드라고 하나? 맞아요. 네. 다만 이제 이거는 뭐 유도가 잘났고 주짓수가 잘났고 이거라기보다는 그 시합 룰에서의 차이인 것 같아요. 그죠. 그다음에 유도 20초 안에 딱 쇼부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. 맞습니다. 네. 뭐 또 다른 게 있을까요? 특징이? 또 특징 네. 뭐 그냥 가벼운 걸로는 일단 가드 잘 안 하려고 하는 거. 누워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. 네. 우리 주짓수 하는 사람들은 시합할 때 말고 스파링 할 때는 기술 잘 안 듣지. 깃 잘 안 들어요. 네. 그리고 깃을 슬금슬금 서로 주면서 기술 연습하면서 하는데 네. 유도 하신 분들은 그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네. 되게 잘 뜯어. 네, 막 이런 거 막 이 네.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. 옛날에는 이렇게 잡고 뜯는 게 됐는데 네. 요즘엔 또 안 되나 봐. 상대 그래요? 손을 잡고 뜯으면 안 되나 봐. 어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뿌리치더라고. 아. 네. 그러니까 저도 보라티 때 김영철 관장님이랑 시합했을 때 진짜 놀랬던 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. 제가 클로즈 더 가드를 잡고 네. 컨트롤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네. 딱 했는데 이게 무슨 영춘권이야? 탁탁 탁탁. 저는 솔직히 그 헤비급이니까 느릴 줄 알았거든요. 엄청 빠르죠. 이게 엄청 빨라요. 근데 나는
그 체급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경량급이면 빠르다고 하잖아. 근데 뭐 물론 경량급이 좀 더 빠르긴 하겠지. 하지만 헤비급은 빠르고 무겁고 힘도 세. 맞죠? 그쵸. 그렇게 생각하죠. 그래서 체급을 나누는 거라니까. 맞아요. 뭐 스피드로 극복해라 이런 건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면 세 가지 오늘 봤는데 뭐가 있었죠? 이거 철벽방어, 네. 그리고 철벽방어, 견누르기, 견누르기, 도복뜯기. 도복뜯기. 네. 뭐 근데 이런 세 가지 특징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죠? 그 특징을 잘 살려서 네. 주짓수를 3년, 5년 이렇게 수련하시면 그게 본인의 스타일과 장점이 돼서 잘 발현이 되고요. 네.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도나 이런 거 오래 하다 오시는 분들이 주짓수를 하러 왔는데 가끔 되게 찐따같이 생긴 애들한테 지는 경우들이 생겨요. 왜냐면 주짓수는 다르니까, 진짜 완전 다르니까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잘 못 견디고 2달, 3달 만에 나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. 허다하죠.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스타일까지 발전을 못 시키고 사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게 조금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. 주짓수가 안 맞는 거죠. 그렇죠. 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해야죠. 네.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. 유도든 주짓수든 좋아하는 운동을 하자. 감사합니다.